여러분 안녕하세요. 부가TV의 롤렉스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갈아타기 시리즈의 하나로 강남 부자도 갈아타기 하나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강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 최고 부자 동네죠.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언젠가 나도 강남구에 아파트 하나 마련해야지. 또 언젠가 나도 강남 주민이 되어 봐야지 하는 꿈을 꾸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잠시 광고 보시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공부하는 사람답게 먼저 지도를 한번 펼쳐놓고 강남을 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한눈에 보기에도 지하철 노선이 굉장히 촘촘하게 발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동산 하는 사람답게 입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통입니다. 2호선이 지나가고요. 3호선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7호선이 지나가고요. 또 황금 노선 중에 하나죠. 9호선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분당선이 지나가고요. 또 신분당선도 지금 강남역까지만 이어졌다가 최근에 신노현역, 노련역을 거쳐 신사역을 관통하여 이제 한남역으로 넘어가는 공사가 또 한창 진행 중이죠. 그리고 이도 모자라서 지금 강남 주민들이 다 차만 타고 지방 가냐 해서 SRT역이 수서역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동쪽 끝쪽으로도 심심했는지 GTX A 노선도 이제 삼성역을 거쳐서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삼성역이 이제 강남역 시대에서 삼성역 시대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말들이 지금 굉장히 많죠. 자, 이처럼 강남은 교통면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일자리는 어떻습니까? 교통이 발달한 만큼 그 교통 노선을 따라서 과거엔 강남역부터 삼성역까지를 잇는 테헤란로 중심으로 발달했지만 지금은 9호선, 7호선 중심으로도 점점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군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넘버원 학군이라는 대치동 학군이 이곳 대치역과 도곡역 그리고 한척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은 학원들이 밀집해 있죠. 그리고 뭐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는 반포동 학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서초동 쪽에서는 이쪽 미도 아파트 옆으로 해서 이쪽 미도 아파트를 끼고 반포동 학군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요. 또 압구정동, 대한민국 최고 부자들이 산다는 압구정동, 그곳에는 역시나 유학을 대비해서 어학원, 또 어떤 유학반, 또 어떤 국제고 그런 학원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압구정역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대치동뿐만이 아니라 반포동, 압구정동 쪽에도 학원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고요. 또 상권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상권이라는 강남역 상권, 그죠? 강남역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신논현역, 남쪽으로 뱅뱅사거리까지 상권이 펼쳐져 있고, 또 테헤란로 중심으로도 쭉 업무지구가 펼쳐져 있죠. 물론 코엑스도 있고요. 이뿐이 아닙니다. 과거 1990년대 초부터 해서 2000년대 초까지 대한민국의 힙합 문화를 이끌었던 로데오 거리, 한때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쇠락의 길을 걷다가 최근에 다시 또 무섭게 핫한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한때 이태원 경리단길과 함께 뜨겁게 젊은이들을 달구었던 가로수길도 이쪽 신사역 주변에 있죠. 지금은 많이 쇠퇴해서 무척 아쉽습니다. 상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초동 쪽에 가면은 좀 재밌는 상권이 한 군데 있죠. 이쪽 고속터미널 중심으로 한 고토상권. 물론 신세계백화점도 있습니다만 이 고토상권 고속터미널역 지하 상가에 가보면, 특히 주말에 가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지하에 이렇게 상가가 많다니 하고 말이죠. 자, 그리고 물론 편의시설 면에서도 부자들이 사는 동네인 만큼 백화점도 곳곳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은 어떨까요? 위쪽으로는 한강이 둘러싸고 있고요. 또 송파구를 경계로 탄천이 있고, 또 강남에서 대치동 쪽과 개포동 쪽을 나누는 양재천이 또 굉장히 발달돼 있죠. 그래서 어떤 강남 주민들의 어떤 자연 환경을 어떤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또 그뿐이 아니죠. 역시 산도, 수서 쪽에 가면 대모산, 또 구룡산이 있어서 또 강남의 허파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단 우리가 입지론 면에서도 봐도 강남은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를 가졌다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입지를 갖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대한민국이 점차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죠. 점점 중요시되는 또 하나 입지가 뭡니까? 바로 병원이죠. 그 중에서도 대학병원. 자, 대학병원만 해도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의 3개의 대학병원이 인근에 있습니다. 자, 이들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일원역 쪽에 삼성서울병원이 있고요. 이쪽 양지역 매봉역과 역삼역 사이에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있고요. 또 이쪽 서초동 고속터미널 옆으로 서울성모병원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병원마저도 대학병원급만 3군데,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또 이쪽 천호동 쪽에 아산병원도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입지면으로는 대한민국 최고라는 것이 역시 입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강남 개발의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남 1970년대부터 개발이 되었죠. 뭐 아시다시피 70년대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거치면서 강북에 있는 인원들을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개발된 곳이 강남이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서울 역사박물관에 가시면 이런 강남의 역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서울 역사박물관 잠깐 말씀드리면 광화문에 있습니다. 광화문역에서 걸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뭐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니까 부동산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종로구에도 10억대 아파트를 돌파한 그런 역사적인 아파트들이죠. 경희궁자이 1차, 2차, 2단지, 3단지 이쪽 가기 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70년대 논현동, 그리고 청담동과 영동대교 사진입니다. 영동대교 사진이네요. 자, 그리고 이게 어느 다리인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70년대에 지금 세워진 다리들이 강남만을 놓고 보면은 요 성수대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동대교는 뭐 그 전이었고 74년, 여기 74년부터 78년 이야기라면은 성수대교 아마 가리키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한강을 중심으로 한강대교가 지금 현재까지 1900년대 처음 건설되어서 2021년에 가장 최근에 월드컵 대교가 개통됐죠. 그래서 총 31개가 한강을 가로지르는 그러한 다리가 있고요. 이 중에 서울 시내만을 관통하는 다리는 23개의 다리가 있다는 거 참고로 한번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압구정동, 이 사진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죠? 70년대 개발 초기 압구정동, 이 강남도 다 논밭이었죠. 그래서 소 끄는 이 모습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고요. 또 이 사진, 이제 우리가 잠실도 보통 뽕밭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잠실 일대 개발 전에 사진입니다. 참 이런 사진 보면 강남의 역사, 참 우리 할아버지, 그죠? 저 같으면 이제 저희 엄마 세대, 부모님 세대, 그 이전 세대 분들 보통 서울에 이제 많이 오셨고,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서울에 이제 처음 이제 이사를 오셨었는데요. 참 그렇죠. 왜 강남으로 이사 오지 않았냐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방송 아파트 매수 바보야, 문제는 매도야
라는 방송에서 이 부동산 사이클과 시장 심리를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매수를 저점 언저리에서 매수하고 고점 언저리에서 매도하면은 그 수익 실현 면에서는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떨 경우에는 이렇게 한 사이클 내에서, 즉 1번 시점에서 사서 2번 시점에서 팔고, 또는 다음 사이클인 3번 저점 언저리에서 사서 4번 고점 언저리에서 파는, 이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바로 이 1번 언저리에서 사서 한 사이클을 지나서 다음 사이클의 고점인 4번 언저리에서 파는 것이 가장 수익 실현 면에서 가장 크고 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한 사이클 내에서 팔 경우에는 보통 일반 아파트 또는 대출이 많은 아파트를 매수하셨을 때는 이렇게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라고 했고요. 반면에 똘똘한 아파트, 또 그러면서도 대출이 없거나 대출이 적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 사이클 지나서 다음 사이클에 파는 게 보다 수익 실현 면에서 또 어떤 심적인 면에서는 보다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한 사이클에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아파트나 또는 대출이 많은 아파트라고 그랬죠. 이 경우에는 한 사이클에 매도를 안 할 경우에는 하락장의 아픔을 온전히 견뎌내야 하고, 또 대출 이자를 또 감당해야 하고, 또 그럼으로써 부부싸움이 잦아지기 때문에 차라리 파셔라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한 사이클을 넘어 매수 또는 매도해야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바로 비과세가 10여까지밖에 안 된다는 면, 그리고 10년 거주하고 10년 보호하면, 지금은 거주 요건이 생겼죠. 과거에는 보유 요건만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 80%까지 장특공 또 공제를 받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약 한 사이클 내에 매도할 경우에는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죠. 어떤 문제? 먼저 세금 면에서 1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일반 세율이 적용되고요.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거의 못 받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한 사이클 내에 파실 경우엔 그래서 이런 세금으로 차포 다 떼기 때문에 결국은 그 돈으로 이사 갈 곳이 없습니다. 최소한 그 동네에는요. 그리고 인근 아파트, 인근 지역에는 재진입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화병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져갈 걸 하고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한 사이클 지나서 적어도 10년 이상은 보유하고 나서 파는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강남 부자들은 과연 갈아타기 함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고려할까요? 생각해 볼 때 강남 부자들이, 제가 강남에 이사 온 지 2015년에 이사 왔으니까 이제 한 8년 차 됐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은 아니지만 그동안 아이 초등학교도 보내고 하면서 그래도 많이 만나봤고, 강남 주민들 만나봤고, 또 뭐 이야기 나눠봤을 때 들은 바도 있고 했을 때 이분들이 가장 어떤 뭐 좀 조심하는 부분이 바로 세금 문제인 것 같아요. 싫어하고, 그죠? 세금 문제 다 그러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세금 정말 싫어하죠. 그죠? 그래서 소위 뭐 속칭 절세 전쟁을 펼치잖아요. 그죠? 강남 분들도 당연히 더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최고 비싼 동네에 사시니까요. 그래서 자, 먼저 취득세부터 살펴보면은, 취득세 같은 경우 우리가 주택 가액에 따라 1%에서 3%를 냅니다. 1주택자의 경우. 그리고 2주택부터는 뭐 8% 이상이기 때문에 강남 집 있는 분들 보통 이런 중과세 낼 때는 아예 살 생각을 거의 안 하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 강남 분들 보면은 한 집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어르신분들 어때요? 강남 개발 이후로, 강남 개발 이전부터 사셨고 또 개발 이후로 이사 오셔서 강남에 쭉 거주해 오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강남에서 태어난 자녀들 또는 아빠, 엄마 손잡고 강남으로 이사 왔던 그런 어린 자녀들이 지금까지 쭉 거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 머릿속에는 어때요? 자, 떠나면 다시 못 들어온다 하는 인식이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 안 나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죠? 자, 뭐예요? 그래서
우리 타짜에서 김혜수가 나 이대 나온 여자야 했지만 이분들은 나 강남 사는 사람이야 하는 그런 인식이 좀 있으신 것 같대요. 그러니까 이곳 나가면 한번 나가면 못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사고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에서 상급지에서 사는데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그죠? 그래서 강남 사는 자체로 어떤 뭐 자부심 그런 것들도 있으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그래도 이분들 중에 강남구 내 또는 강남구 외로 이사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경우? 첫 번째, 재건축 됐을 경우. 내가 쭉 살다가 재건축되면 당연히 이주를 해야 되죠. 그죠? 재건축 이주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입주하십니다. 주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래 젊으실 때는 좀 가난한 시절도 겪으셨기 때문에 몸빵 하는 거, 소위 몸택하는 거에도 뭐 익숙하시죠. 그래서 기꺼이 구축 아파트에도 다 거주를 하세요. 그래서 이주하셨다가 다시 다 입주를 하시죠. 그리고 젊은 분들 같은 경우 그 자녀분들이죠. 주로 자녀 세대에서는 주로 분양받아서 그죠? 어떤 상품성 좋은 아파트 그리고 이번 장 같은 경우는 로또 분양이었으니까 또 현금 부자들만 그런 분양을 할 수 있었죠. 그죠? 15억 이상은 또 대출도 금지됐고 그래서 로또 분양 그리고 과거 장에서는 어땠어요? 줍줍이나 마필 통해서 분양을 받아서 이사를 많이 갑니다. 그리고 주택 매도 후에 보통 일반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뭐 단층 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 상가 주택 등 매도 후에 아파트로 이사 가신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오래된 주택들이 있으니까 다가구나 그런 분들 중 어르신들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좀 불편하시잖아요. 계단이 있는 곳들이 그래서 이렇게 좀 아파트로 편하게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 같은 경우, 이제 어르신들의 자제분들이죠. 그분들은 이제 자녀들 대치동 등 학군지로 이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통 뭐 그냥 공부 잘하는 아이들 또는 공부에 좀 관심 있는 학부모들은 대치동으로 이사 가시고 아니면 나는 그냥 뭐 놀리고 그냥 노는 게 더 중요해. 공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 뭐 여차하면 유학 보내지. 하는 분들은 그냥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 이쪽에 그냥 사시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강남구 외 지역으로도 물론 이사 가세요. 근데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요. 주로 어떤 경우냐면 분양을 받는 경우죠. 그죠? 근데 이 경우에도 강남 주변입니다. 뭐 아주 멀리 서울 시내에서 멀리 가는 경우는 드물고요. 뭐 마용성이라든가 강동구, 이웃한 송파구나 강동구 또는 뭐 이쪽 동작구 이쪽으로 주로 좀 분양을 받아서 특히 이제 자녀분들 내가 뭐 강남구나 서초구 쪽에 어떤 분양을 그래도 자본금이 좀 모자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강남 주변으로 분양을 통해서 보통 이사를 많이 가고요. 또 강남 주변 또 재개발을 입주권 아예 사놓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매수해 놓고 좀 시기를 보는 경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치동 등 학군지로 이사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부 이제 전세 사시는 분들도 있죠. 아예 전세로 사시다가 이사 가시는 분들 그죠? 강남 쪽에 전세만 사시던 분은 강남구에 집을 못 살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못 삽니다. 그래서 보통 강남구 그래도 그분들도 강남구 주변으로 보통은 가십니다. 그래서 분양을 통해서 뭐 송파구나 역시 마찬가지로 마용성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기본적으로는 좀 고소득자들이 많으시니까. 그리고 또 일부는 이제 대치동 사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많죠. 그죠? 이제 학군 때문에 대치동에 이사 왔다가 전세 살다가 자녀가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이사를 가는 그런 대전족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도 상당수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취득세 내는 경우 이런 분들이 많죠. 그죠? 그리고 이분들이 강남권에 이렇게 사시는 이유, 버티시는 이유, 계속 사시는 이유는 이런 걸 봐서일 거예요. 재건축이죠. 재건축을 통해서 정말 그 썩어가던 아파트가 화려한 변신을 넘어서 정말 그야말로 초고가 아파트로 변신한 모습을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계세요. 몇몇 아파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곡동 도곡넥슬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 어떻죠? 2006년에 입주를 했고요. 3002세대. 강남구의 이제 대단지 아파트에 서막을 올렸죠. 그죠? 자, 특히 이 아파트는 참 의미가 있는 게 전시는 도곡주공 1차 아파트였습니다. 도곡주공 1차 아파트였고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어떤 전성기를 열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2006년에 입주를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아파트가 지난 2006년 입주를 하고 2006년 10월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15억을 찍었고요. 그 이후로 뭐 하락장을 거쳐서 다시 상승장을 겪어오면서 자, 최고 이번 장에서 2021년 10월에 32억을 찍은 게 최고가였습니다. 지금은 가장 최근에 이제 2022년 9월에 29억에 거래가 된 케이스가 한 건이 있고요. 약 소폭 하락을 했네요. 그리고 이런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죠. 자, 이 아파트 경우에는 2009년에 입주를 했습니다. 아까 동을 렉슬보다 한 3년 뒤에 입주를 했죠. 이 아파트도 역시 2400세대라는 대단지 아파트고, 이 아파트는 어때요? 이 전신이 1978년에 입주했던 반포 주공 아파트 2단지, 반포 주공 2단지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고토를 사이에 두고 반포 자이와 함께 서초구에 르네상스를 연 그런 아파트가 되죠. 그죠? 강남구 못지않아 하는 거를 서초구에서도 그러한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 이 아파트 그래서 2011년에 최고가를 찍었고요. 이때 되면 아마 서울시 대부분은 급락기 또는 수축기였는데 이 아파트는 최고가를 11년에 찍었습니다. 15.96억 찍었었고요. 이번 장에 들어와서는 38억 5천, 39억까지도 찍었었죠. 5월 달에. 자, 현재도 38억 5천. 네, 그래서 평균가로 내어 있고 특별히 뭐 아직은 이런 하락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유명한 대치동 같은 경우 이번 장에서 재건축 아파트로 제일 유명한 게 레미안 대치 팰리스죠. 대단지 아파트 중에서는. 자, 이 아파트도 15년 9월 달에 입주를 했고 1278세대입니다. 그리고 전시는 청실 아파트였어요. 이름도 좀 정겹죠. 청실 아파트를 재건축했고요. 일명 레드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도 입주하고 2016년 1월에 입주하자마자 16.15억에 16억 1,500만 원에 두 건이 거래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번 장에서 이번 장 가장 큰 고가에 2021년 12월에 39억 40억 5천억과 37억 5천에 두 건이 팔렸네요. 그래서 같은 125 C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저층과 고층이라는 이유로 한 3층 정도 거래가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반포 아크로 리버 파크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아마 국내 최고가 아파트죠. 그죠? 그래서 16년에 입주를 했고요. 1612세대 아파트이고 전시는 신반포 1차 아파트예요. 그래서 분양가 4천만 원 시대를 연 그런 아파트고요. 강남권에 일명 아리팍이라고 지금 일컬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아파트 경우 입주하고 16년에 역시 18억 8천만 원, 피가 한 4, 5억 정도 붙은 거죠. 분양가보다. 그렇게 시작을 했고 최고가 이번 상승장에 과연 1억 돌파할까를 참 많은 분들이 회자가 됐었는데 정말 뭐 너무나 많은 아파트들이 강남권에서는 평당 1억을 찍었습니다. 그죠? 돌파를 했고 이 아파트 경우는 무려 34평 기준으로 46억 6천까지 찍었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한번 넘어볼까요? 자, 다음은 보유세입니다. 보유세 부분에서는 또 어떤 고민들이 있을까요? 또 어떤 절세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재산세 자체는 사실 뭐 쭉 내왔고 또 1주택자의 경우에는 큰 부담은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래도 크게 이렇게 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종부세죠. 특히나 지난 참여정부에서 종부세가 처음 생긴 이후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종부세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1주택만 가져도 일단 0.6%에서 3.3%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2주택자부터는 1.2%부터 6%라는 엄청난 중과세율이 지금 붙고 있죠. 그래서 강남 주민들은 특히나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종부세에 대해서 정말 제일 싫어하죠. 왜냐하면 일단 익숙하지가 않아요. 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있는 건 알겠어. 내가 뭐 강남 아파트 거래하면서 지금까지 또 사게 되는 순간 어쩔 수 없이 내는 세금으로 있었으니까 오랜 세월 동안 거쳐온 세금이었기 때문에 인정하는데 종부세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세금이었잖아요. 그죠?
참여정부 때 세웠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인색이 일단 미실현 수익이에요. 그죠? 미실현 수익인데 재산세까지는 인정해 주겠는데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 싶은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이런 제도가 생기면 굉장히 어떤 거부 반응이 크죠. 가장 큰 게 이거죠. 은퇴 후 달랑 집 한 채 뿐인데, 특히 어르신들, 그죠? 아까 말한 대로 강남에 계속 살아오신 분들, 또는 강남에 개발되면서 막 이사 오신 분들, 강남이 정말 집 한 채 뿐인데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나 은퇴해서 소득도 없는데. 그런 어떤 명분으로 종부세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더구나 지난 참여정부 당시에는 종부세 어떤 여론조사를 하면 98%가 반대했어요. 너무 웃기죠. 종부세 내는 사람은 그 당시만 해도 한 1.2%, 1.5% 내외였는데 남은 95% 이상의 분들도 종부세는 아니야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했죠. 물론 지금은 이제는 뭐 그거보다는 조금은 낮춰졌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지금도 아마 60% 정도는 종부세를 반대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어르신들 입장에서, 강남에 사시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정말 종부세만큼은 이해할 수가 없는 세금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괴물 세금이라 일컬어지고 있죠. 자, 그나마 지금 작년이죠. 2021년에 종부세 그 율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기준이 다소 완화는 됐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자체도 뭐 다소 완화됐고요. 또 현 정부 들어서는 어때요? 원래는 이 공정시작가액 비율이 100% 되는 시점이었죠. 그죠? 참, 지난 문재인 정부 들어서 80%에서부터 매년 5%씩 올려서 100%, 올해 이제 100% 중과되는 시점이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공정시작 가액 비율로 일단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공정시작 가액 비율을 60%로 낮춰줬습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굉장히 낮게 나왔죠. 생각보다는. 뭐 그래도 물론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양도세입니다. 자, 일단 양도소득세를 보면은 과세 표준에 따라서 6%부터 42%까지 있다가 지난 정부에서 역시나 집값이 많이 상승하면서 10억 원 초과분에 대한 과표가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고 세율이 45%입니다. 그래서 특히 1주택자의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은 40%고 기타 뭐 중과세가 붙죠. 그죠? 10% 20%에서 21년 이후로는 원래 20% 30%였는데 그나마 이제 현 정부 들어서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 세율만 적용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근데 강남 주민들은 어때요? 강남 아파트를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일반 세율 적용 과세하는 경우는 굉장히 희박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어쨌든 과거에는 어떤 비과세 또는 내더라도 아주 소액, 그렇죠? 장특공을 받아서 소액 과세하는 등 절세에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어떤 이런 중과세는 징벌적 과세라는 인식이 굉장히 크죠. 그죠? 그래서 이분들 강남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비과세 12억까지 비과세 그리고 장특공제 두 가지를 믹스해서 최대한 활용하는 게 지금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특공 문제를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절세를 위해서는. 그래서 표 1과 표 2로 나눠진대요. 장특공은. 그래서 일반 1세대 1주택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는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지만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기타 상가도 바로 이 일반 장특공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3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 6%부터 해서 최대 15년 30%까지 장특공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지금 많은 뭐 절세 세금 혜택을 주죠. 나라에서. 그래서 보유기간이 보통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인 경우 2년 이상인 경우에는 20%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그리고 거주기간도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20%고 3년 이상일 때 24%부터 해서 최고 10년 이상 거주하고 10년 이상 보유했다 하면 80%까지 장특공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 강남 주민들의 강남 분들의 어떤 절세 포인트 제일 첫 번째는 뭐다? 바로 비과세 12억 그리고 장특공제 최대한 80%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세금을 거의 안 내거든요. 비과세에 준할 정도로 세금이 적습니다. 실제로도 보면은 또 이제 그 비과세 요건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또 상향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억에서 20억 원으로 바꿨을 경우에도 보통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도 1억 2,580만 원 내던 사람이 보통 3년 보유 2년만 거주했어도 한 8천만 원 내면 됐는데, 그죠? 10년, 이거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하면은 1,049만 원만 내면 돼요. 현 시점에서. 그러니 장특공을 해야 하네? 당연히 하죠. 그죠? 자, 그래서 또 하나. 아파트 갈아타기. 보통 우리가 1주택자 선호하신 분들, 거주 목적의 어떤 그 집을 거주 목적으로 많이 바라보시고 어떤 수익 실현 면에서는 어떤 감이 됐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갈아타기를 통해서 또 많이 어떤 부의 어떤 징검다리를 삼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강남부들은 어때요? 일단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어떻게 되죠? 보통은 1, 2, 3였어요. 그죠? 근데 1년 이상 지난 후에 두 번째 집을 사고, 그죠?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또 두 번째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첫 번째 집 이미 갖고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조정지역의 경우에는 1, 2, 2죠. 그죠? 거주요건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강남구 이 아파트들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활용이 거의 대부분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2주택이 있는 순간 다주택자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2주택은 많이들 하세요. 주변에 보시면 2주택자들 굉장히 많고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다주택자가 제일 많은 비율도 바로 강남구 서초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그렇다고 해서 뭐 3채 이상 무리한 다주택자들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 대부분이 집을 사도 강남권에 주로 사시고요. 사시더라도 또 강남 주변에 주로 2주택 사시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종부세가 너무 지금 징벌적이기 때문에 다주택 하고 싶어도 못 하시죠. 자, 그래서 보통 2주택자가 많으시고요. 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그래서 많이 매수하시죠. 이거는 뭐 양도세 때는 좀 시간을 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반포 지역, 지금 개포 지역에 계속 천지개벽하고 있으니까 그곳에 어떤 사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게 좀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어때요? 송파구나 용산구, 또 성동구, 동작구 쪽, 그죠? 흑석동이나 노량진 뉴타운 같은데, 또 용산구의 한남 뉴타운 같은데 재개발 들어가신 분들, 입주권 사놓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죠? 그리고 이분들 어때요? 일단 사놓고 시간을 보는 거죠. 그죠? 시간 벌고 또 세금 문제가 좀 진정되기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나중 일은 나중에 고민하자. 그죠? 우리가 청약시장에서 어때요? 선당 후금. 일단 당첨되고 나중에 고민하자 하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워낙 또 고가의 아파트들을 또 매수하고 분양권, 입주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이런 것들 사놓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구축을 사놨어. 그리고 또는 이런 분양 청약 당첨해서 입주를 했을 경우는 어때요? 중과전에 증여를 하거나 저가 양수도를 하죠. 철세 포인트 두 번째죠. 아까 비과세 플러스 장특공이 첫 번째라면은 내가 중과세를 맞으면 너무 세금이 크니까 그때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거나 또 저가 양수도를 이용해서 절세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한번 통계를 보시면은 강남구 거주자가 강남구 내 아파트 매입 비중을 보시면 55.2%예요. 강남구 내에 거래되는 아파트 중에 55.2%는 강남구 주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서울 시내 또는 뭐 경기도 그렇게 구매를 많이 안 하시고요. 대부분은 강남구 또는 강남구 인근에 주로 투자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증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2013년 이후로 보면 265건이었, 또 강남구에서 65건이었는데 비해서 이번 장에서 이런 증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서울시 전역에서도 4,243건이었고요. 21년에. 그리고 강남구에서는 그 절반 이상인 2,213건의 증여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절세 문제이죠. 그죠? 자, 그리고 자, 이분들이 그래서 이런 세금 문제 때문에 아파트만 투자하시지를 않아요. 저도 보면은 이분들은 그래서 아파트 한 채 이제 증여를 하거나 매도를 하셔서 수익 실현을 하시고, 이분들이 주로 갈아타기 하신 거는 아파트 갈아타기가 아니고 수익형 부동산 갈아타기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지난 19년, 20년에 아파트를 굉장히 한때 유행했었죠. 그래서 저도 주변에 보면
아파트를 사신 분들도 몇 분 계셨었고요. 대부분은 상가나 꼬마 빌딩이 대표적이었죠. 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도 뭐 어떤 강남 대로변 또는 역사권 주변에 뭐 상가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또는 근생 빌딩 등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계시고요. 이거는 뭐 워낙 위치가 좋기 때문에 자자손손 뭐 팔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게 좀 패턴이 최근에 좀 바뀌었어요.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한 2017년까지만 해도 주로 수익형이었습니다. 상가 꼬마 빌딩 다 완전 수익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대출을 혹시 했더라도 대출이자 내고 그 수익금이 상당 부분 됐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은 또 대출이 없는 분들도 많았고요. 어쨌든 수익형이었는데 그래도 4% 5% 정도의 거래가 됐었어요. 2017년까지는. 근데 2018년도 들어와서 한 3%대로 바뀌었습니다. 상가도 마찬가지고 꼬마 빌딩도 그랬어요. 근데 상가의 경우는 일단 2018부터는 좀 파킹형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굉장히 저금리 시대였죠. 근데 이쪽 아파트는 규제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냥 돈을 묻어 놓는 거죠. 그죠? 그냥 어차피 그래도 강남 아파트는 안전자산이니까. 그죠? 적어도 망할 일은 없겠지 하고 묻어두는 자산을 파킹해두는 그런 파킹형으로 많이들 묻어 놓으셨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많이 바뀌었죠. 그죠? 22년 들어서는 좀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좀 당황스러운 면도 있지만 어쨌든 좀 버티자. 빚을 갖고 좀 버티자는 분위기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또 꼬마 빌딩 어때요? 꼬마 빌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까지는 수익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4%, 3% 후반에서 5% 정도까지도 거래가 됐었는데 2018년도 들어서부터 수익률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3%, 2%, 심지어 이 꼬마 빌딩은 1%대도 거래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20년, 21년 이때 이제 상승장에서 돈을 버신 분들 중에 또 외지인들, 그죠? 그분들 중에서도 돈을 번 어떤 젊은 분들 많았죠. 그분들이 꼬마 빌딩, 강남권 꼬마 빌딩 열풍이 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얘는 어떠했어요? 아이, 뭐 수익률 좀 적으면 어때? 어차피 그 당시에만 해도 금리도 낮았으니까 어차피 금리도 낮겠다. 이자만 낼 수 있으면 된다. 대신에 시세 차익. 18년부터 21년 요 사이에 거의 뭐 웬만한데 2배, 3배, 4배 이상 그렇게 뛴 곳들이 많았거든요. 땅값이. 땅값뿐만 아니라 이런 건물들의 어떤 시세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세 차익형 꼬마 빌딩 매수 열풍이 굉장히 많이 불었었고요. 그래서 차익형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다시 또 금리가 워낙 고금리였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이제 시장 분위기는 바뀌고 있습니다. 거래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다시 지금은 이제 시세 차익형보다는 공시지가도 이제 당분간은 주춤할 거기 때문에 하락장과 함께 다시 이제 시세형으로 수익형 모델로 조금은 변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타 또 강남권 주민들 어때요? 지금 워낙 고금리죠. 예금도 예적금도 지금 5%이자, 5%이자, 7%이자, 심지어는 10%이자도 어떤 이벤트성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상품들이. 그래서 그런 예적금 뭐 지금은 뭐 굳이 또 수익형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예적금에도 수조 원이 지금 매번 상품 나올 때마다 갈아타고 있죠. 그리고 채권도 어때요? 지금 이자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레고랜드 발로 해서 채권 이자가 지금 뭐 10% 이상 되고 있으니까 회사채든 지방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도 굉장히 많이들 투자를 실제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뭐 강남 주민들 외에는 사실은 대부분이 아파트에 올인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대부분은 아파트에 올인하시는데 강남 주민들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좀 자산의 포트폴리오도 다르고 또 부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뭐 이제 똘똘한 아파트를 볼 때도 강남 아파트가 낫냐 또는 뭐 각 지역에 대장 아파트가 낫냐 아니면 지방에 광역시에 똘똘한 아파트가 낫냐 막 젊은 친구들 보면 그걸로도 막 수익 분석해서 아유 뭐 강남보다 뭐 지역 대장 또는 뭐 광역시 똘똘한 아파트가 수익률은 훨씬 낮다. 뭐 그렇게 막 이제 분석도 하고 하시는데 강남 분들은 기본적으로 안전이 더 우선입니다. 안전. 그래서 수익률 같은 거 사실은 따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냥 나는 강남 아파트 살래. 대한민국의 가장 안전한 아파트야.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강남권 아파트에 투자를 하시고요. 또는 강남권의 수익형 부동산으로 차라리 갈아타시는 거고요. 그도 아니면 차라리 나는 예금할래 또는 채권 투자할래 그렇게 자산 갈아타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우리 일반 투자자들하고 강남 주민들하고 틀린 게 또 하나 뭐냐면은 보통 일반 주민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직은 뭐 자본이 그렇게 자산이 크진 않기 때문에 대출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일반 뭐 학원에 가보면 강사분들도 레버리지를 굉장히 강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강남 분들은 빚 지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또 하나 눈으로 본 아까 재건축과 함께 눈으로 본 트라우마가 하나 있어요. IMF입니다. 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죠. IMF는 정말 이분들에게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모든 자산이 하루아침에 반으로 떨어지는 것을 눈앞에서 봤거든요. 생전 처음으로 아마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정말 충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특히 그때 그렇게 무너진 분들, 못 버틴 분들은 누구예요? 결국은 다 빚이 많은 분들이었죠. 그죠? 빚 잔뜩 껴서 아파트 사신 분들 또는 상가나 꼬마 빌딩에 투자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래서 다 대부분 팔고 어쩔 수 없이 팔고 처분하고 이사 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겪는 분들을 주변에서 친구가 내 지인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정말 빚지면 안 되겠다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남에 살면서 제가 아파트 또는 주택도 마찬가지고 50억 60억 하는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빚 있는 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사업을 하면서도 사무실도 얻어야 되니까 어떤 상가주택도 들어와 보고 또 어떤 근생 빌딩에도 들어와 봤는데 이 큰 수십억 또 100억 이상 하는 건물에도 실제 그분이 강남 주민이라면 저는 빚 있는 분을 못 봤습니다. 빚 있어도 10% 아무리 많아 20% 이내더라고요. 정말 빚지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세금만큼이나 빚지는 거 싫어하고요. 빚 없어요 하는 거 부동산 우리 계약할 때 보면 빚 없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속으로 굉장히 부러워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좀 특징이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특히 이제 좀 빚을 이용해서 아파트 투자 좀 하고 또 상가 투자 많이 꼬마 빌딩 투자하신 분들 지금 많이 느끼실 거예요. 대출이라는 게 정말 상승장에서는 내 자산에 부의 추월 자산에 올라타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감당 못하게 됐을 때는 하락장을 맞이하면서는 정말 너무 큰 고통의 어떤 시련의 그런 씨앗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 느끼실 텐데요. 그래서 이런 대출 조절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매수와 매수만큼이나 매도의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음미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강남 주민들, 강남 아파트도 갈아타기 하나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